일본 경제의 구원자를 범죄자로 외국인이 국적에 따라 차별적인 대우를 행하는 일본의 사법 시스템. 르노 닛산 자동차 전 회장이었던 카를로스 곤이 일본 탈출로 그 본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카를로스 곤은 한국 시간 1월 8일 일본을 탈출한 뒤 레바논 베이루트의 프레스 신디케이트에서 첫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날 그의 진실 폭로는 일본을 탈출한 사건이 극히 일부분이었지만 현 일본 당국이 사법 시스템의 허점과 불공정한 민낯을 낱낱이 드러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소문만 무성했던 이야기들이 카를로스 곤 본인이 발언으로 딱딱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카를로스 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의 첫 말문을 일본을 까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자유가 결여된 곳, 아니 전체주의 그 자체라는 취지였죠. 그는 2018년 도쿄에서 처음 체포된 후 한순간도 자유를 맛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계속 뚱딴지 같은 혐의를 얹으며 구속기간을 늘려갔지만 정작 근거는 없었다는 걸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이어 일본이 사법 시스템을 세간에 고발했습니다. 일본 검사들은 혐의자인 자신을 처음부터 범죄자, 즉 유죄로 확정하고 자백을 강요하며 수사를 했다고 합니다. 일본 검사들은 처음부터 진실을 밝혀내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뜻이죠. 그는 일본의 검사들은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자백하지 않는다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족까지 추적하여 해를 입히겠다며 협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곤 전 회장은 이때 자신은 주변의 모든 지인과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었다며 스피릿, 즉 영혼을 파괴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공정과 진실만을 추구해야 할 검사가 거짓을 말하도록 강요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정치적 권력을 동원하여 혐의자의 가족에게까지 위해를 입힘으로써 육체적 고통은 물론 정신적 파괴까지 일삼아 왔다는 일본 사법체계의 관행이 드러났습니다. 카를로스 곤 전 회장은 일본을 탈출한 건 부정의와 정치권과 유착된 검사들로부터 탈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회장직에서 몰아내기 위한 닛산 자동차 내의 쿠데타 세력에 대해 하나하나 지목해 나갔는데요. 곤 전 회장은 자신을 향한 쿠데타를 2차 세계대전 당시 진주만 습격 사건과 비유했습니다. 사이카와 히로토 전 닛산 자동차 CEO와 당시 다니엘 스킬라치 부사장을 비롯한 감사, 법무 담당 외국인 전무, 마지막으로 일본 경제산업성 출신 도요다 마즈카즈 사회이사를 포함한 5명이 전략적으로 자신을 밀어내기 위한 작전을 짰고, 이 중 경제산업성 출신 도요다 마즈카즈는 일본 정부와 연계, 즉 유착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인의 실명은 아쉽지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레바논과 일본의 관계가 심각하게 틀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죠. 비밀리에 입국한 방법과 상세한 절차는 직접 밝히지 않았지만 얼마 전 이스탄불 공항 경납고에서 발견된 이 대형 음향 장비 상자가 무성한 소문들이 가닥을 잡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NHK 신문에 따르면 CCTV 분석 등을 수행한 결과 이 상자는 도쿄 JR 시나가와 역에서 신칸센을 타고 오후 7시 반 신오사카역까지를 거쳤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열차는 당시 연말 시즌이어서 귀성 인파로 북적였지만 곤 회장의 탈출을 도운 2명의 조력자 덕분에 감시망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카를로스 곤은 기자회견을 끝맺으며 일본을 탈출하는 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내 자신과 가족을 지키려면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며 일본 사법 당국이 외국인 혐의자 상대로 판결을 진행 시 유죄 판결 비율이 99.4%라는 충격적인 수치까지 제시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과연 카를로스 곤이 미국 국적이었다면 지금과 같은 차별과 협박을 일본 현지에서 받게 되었을까요? 이번 카를로스 곤이 사건은 현재 일본 내의 국가 출신별 외국인 차별이 만연한, 공정이 우선시되어야 할 사법 시스템의 유착과 비리, 비인간적 대우와 정신파괴 협박이 만연하다는 걸 직접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의 사회에 깊숙이 잠들어 있는 건 민주지향 정신을 가장한 전체지향 정신이지 않을까요? 이상 듀엣이었습니다.